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서적 고전 읽기 사마천의 사기 열전 중에서 중리 제자 열전, 공자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적혀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자에 대해서 사마천은 사실 세가편에서 공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천 사기 열전에서는 공자보다는 공자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공자의 그래도 생애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우리가 알고 지나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좀 공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는 BC 551년에 태어나서 BC 479년, 그러니까 약 우리 나이로 약 한 73세까지 살다 간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놀이를 좋아했는데 제사 지내는 놀이 뭐 이런 걸 좋아했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 공자의 원래 출생부터 좀 알아보면 아버지는 이 노나라에서 이름이 수양홀, 어머니는 안징제 이렇게 되는데 이 공자의 아버지가 나이 60이 넘도록 딸만 있고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징제라는 젊은 여자를 얻게 돼서 그녀를 통해서 낳게 된 사람이 바로 이 공자입니다. 근데 정식적인 혼인을 하지 않고 공자 세가에 보면 야합으로 낳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혼인 상태에서 이제 태어난 건 아니어서 말하자면 사생아라고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공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두개골이 층이져 있어서 그 모습대로 이름을 공구라고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공구입니다. 이러한 공자는 그 공자 논어, 여러분 이 책이 이제 공자의 논어인데요. 뭐 논어책은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기에 위정편인가에 보면 공자가 이 70을 살면서 어떤 나이대별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자가 나는 15세 때 학문의 뜻을 이뤘다. 15세 때 이미 공부를 거의 다 했다라는 얘기고요. 30이 되었을 때는 일입, 삶의 어떤 목표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40이 되어서 부록,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록이라는 건 어떤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삶의 어떤 정도 이런 걸 찾아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50세가 되어서는 지천명, 그래가지고 하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60에 이르러서 이순이라고 하는데 순리에 어긋남이 없지 순리에 따라 산다. 이런 말이 되겠고요. 70대에 마지막으로 이제 공자는 스스로를 내가 살아가면서도 어떠한 일을 해도 법도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이게 거의 완성의 단계죠. 이렇게 해서 이 나이대별로 자기의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공자는 젊은 나이에는 유세를 하려고 시도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의 직업을 이렇게 보면 초기 이제 개씨 집안에 들어가서 목장, 동물 사육하는 일, 그 다음에 창고 물품 관리하는 일, 그 다음에 그 주공, 강태공이죠. 강태공의 태묘를 관리하는 일,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이 공자의 아들은 이름이 공리. 그 지역에 이제 어떤 왕이, 물고기를 선물로 이렇게 갖다 줬나 봐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받아들고 그 물고기 어자에 관련된 한자 잉어를 보고 공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다고 합니다. 이 공자는 학문의 뜻을 이루고 나서 제자들을 이제 하나씩 한 사람씩 키워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공자가 50대에 이르렀을 때 결국 관직에 오릅니다. 그래서 어떤 관직을 갖게 되냐면 대사고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직책은 대사고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면 되시겠고 노나라의 당시 왕이었던 정공이 이 나라의 정치를 좀 잘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사고를 그만두고 56세부터는 유량을 떠납니다. 이제 유세를 하기 위해서 중국의 각 제후국들을 이렇게 찾아다닙니다. 사실
아무도 써주지 않았고 오히려 비난이나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 한 14년간 제자들과 함께 중국 여러 지역 여러 제국들을 돌다가 나이가 약 한 14년 되니까 뭐 한 65세, 70세 가까이 됐겠네요. 이때부터 이제 제자 양성에 이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이 공자의 아들 공리가 공자가 68세 때 먼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 약 2년 뒤 70세가 되던 때 가장 아끼던 제자 안현이 또 사망을 하게 되고요. 다음으로 71세, 72세 이렇게 가면서 자기 제자들이 이제 하나둘씩 어떤 사고나 아니면 어떤 역적으로 몰려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3세 공자는 죽게 되죠. 그리고 이 제자 중에서 자공이 무려 6년간 공자의 묘에서 상을 치릅니다. 그 뒤에 공자의 제자들이 이 공자와 대화를 하면서 집필됐던 것들이 이제 논어인데요. 지금 오늘 중리 제자열전에서 나오는 내용도 사실은 이 논어편에서 발췌해서 사마천이 제자들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공자가 바라보는 제자에 대한 시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이 책에서 보면 뭐 공자가 이 성인이지만서도 성품은 약간 좀 인간성, 인간미가 있고 약간 또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제자 앞에서 뭐 잘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또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또 제자한테 화도 내고 통곡도 하고 뭐 참 어디 가서는 또 자랑도 하고 뭐 제자를 다른 제자에게 또 뒷담화를 까기도 하고 약간 이 성격도 이제 약간 변화 있는 다중적인 성격도 보여집니다. 공자의 모습이죠, 진정한. 그래서 이 편에서 공자는 자기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사마천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공자 제자가 대표적인 제자가 77명인데 논어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는 약 34명.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제자들은 기록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공자는 제자들마다 공자가 대한 태도는 각기 다 달랐습니다. 일률적이지는 않았고 그 공자 제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갖고 있는 성품이라든지 성향 이런 것들에 맞게끔 대응하는 그런 공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뭐 이렇지 공자가 이후에 중국 역사상의 유교의 어떤 사상을 끌어오는 그 성인이 되는데요. 사실 중국은 그 1919년 오사 운동 때 이후로 공자를 배척하고 봉건주의의 어떤 피폐를 말하면서 공자를 뭐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약 한 100년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대대적으로 공자의 부흥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 올림픽 그 개막식 때 보여준 그 웅장한 그런 행사가 또 있었습니다. 우리도 조선시대 때 유교를 통해서 조선의 정치, 사상, 체계를 잡아왔고 철학을 잡아왔던 그런 내용이죠. 우리에게는 좀 익숙한 공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이제부터 공자의 제자 한번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자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2편에서부터는 공자 제자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좋으셨다면 옆에 제 얼굴 꽃밭에서 눌러주시면 구독 신청이 됩니다. 구독해 주시고요. 2편으로 넘어가는 거는 옆에 있는 영상 눌러주시면 바로 2편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